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 바탕으로 특례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쉬의 옹현입니다. 자, 올해 2024학년도 입시부터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객관적인 성적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12년 등에 특히 자기소개서 그 페이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시 결과에 어떤 큰 변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12년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그 영상의 타이틀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12년 등의 학생들의 어떤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서 어떻게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보면 12년 등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3년 등의 학생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 12년 등의 학생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학교 형태에 따라 가지고 영어를 활용해서 교육과정이 진행되는가 그 여부, 아니면 또 국제학교냐 아니면 현지의 로컬 학교냐 하는 출신 학교에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 그것이 모든 학생들을 일률적인 어떤 일관된 동일한 단편적인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이 평가하지 않고요. 학생의 어떤 출신 학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학생이 어떤 학교에서 공부했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영어를 활용하는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공부했느냐, 아니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현지 로컬 학교에서 공부했느냐, 때에 따라서는 제외한국학교, 한국제학교에서 공부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 주는 그 주안점, 포인트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출신 학교에 따라, 특히 고등학교겠죠. 고등학교 3년 과정의 성적이 우리 서류 전형 평가에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서 어떻게 대학 입시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입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입시 준비 계획을 세운다는 부분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출신 고등학교에 따른 입시 준비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출신 학교에 따른 입시 전략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 학교 형태에 따라서 그 설명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기 앞서 가지고 이 12년 등의 대학 입시였던 공통적인 12년 등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전략의 공통점,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한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짚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년 등의 대학 입시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최상위권 대학과 이 중상위 대학 간의 합격선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3년 특례와 다르게 이제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들어 한국에서 남들어 어떤 대학의 그 입학 성적의 서열이 있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어떻게 보면 입학 성적 결과 입결이 좀 정의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10년 특례는 좀 그렇지 않고요. 대학 입결의 좀 급간차가 좀 많이 큽니다. 일단 있는 것처럼 최상위권 대학과 중상위권 대학 간의 합격에 필요한 어떤 합격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점수의 그 성적의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위에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우리 의대라든지 학대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3년 등에 못지않게 버금가게 3년 등과 거의 차이가 없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나 연대, 고대, 의대, 학대를 지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10년 등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3년 등이 아이들보다 공부를 좀 편하게 하고 낮은 성적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3년 등의 아이들 못지않게 똑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상의 성적을 거둬야 되고요. 실제 입시 결과도 거기에 맞춰서 정해진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항상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거기에 반해서 서울 소재는 중상위권 대학들 이렇게 보면 중상위권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한국 일반 입시였으면 상위권이죠. 근데 우리 특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상위권 분류하는데 이때 버리면 성균관대부터 시작해서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요 학교들 같은 경우는 3년 특례에서는 이 학교도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서류 전형 시식하는 이 학교들은 굉장히 방금 나열했던 학교들 굉장히 성적이 높은 학교를 할 수 있지만 10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렸던 서울연대, 고대, 의대학대는 굉장히 3년 특례 못지않게 치열한 것에 반해서 성균관대부터 내려오면 성균관대하고 좀 서강대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성적을 요구하긴 하지만 특히 그 아래에서 있는 한양대라든지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 중앙대, 뭐외대, 뭐 경희대,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균 정도의 성적만 가지고 있어도 합격이 될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보면 그런 입학에 필요한 성적순이 높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류평가 중심으로 전형을 실시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서류 전형을 통해서 또 이제 여기에 이제 면접이 가미되는 경우가 있는데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대면 면접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들이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 해외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기반이 없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보면 또 지역에 따라서 학교 종류에 따라서 학기 중에 입시가 치러져야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대면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 면접이라고 할까요? 이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건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중요한 평가의 핵심 포인트는 서류 전형이 중심이어야 된다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10년 특례라고 하면 모든 대학이 무조건 서류 전형을 통해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특히 보면 흔히 보면 12년 특례 학생들이 특히 이제 의대라든지 약대 혹은 한의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보면 이런 과들의 목표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 일부 이제 중위권 혹은 수도권에 있는 혹은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만으로 신입생 선발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보면 필탑 시험을 실시한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건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게 말씀드려서 10년 특례에서 지방대 수도권 대학들 들어가기 어렵지 않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대학대까지 10년 특례라고 해서 학생들을 대학에서 학습 능력, 학업 능력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대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시험을 10년 특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필답 시험이라는 형태의 어떤 시험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12년 특례에서는 학교의 내인 성적이 아주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를 적용합니다. 물론 일반 3년 특례 서류 전형에서도 학교의 내인 성적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성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특히 12년 특례는 과거부터 특히 학교 내인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학교 내인 성적을 통해서 어떤 학생의 어떤 성실성이랄까 아니면 어떤 책임 있는 학교 생활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10년 특례 학생들 뽑을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해서 학교 내인 성적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고 이 입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네 번째 이제 보면 방금도 잠깐 말씀했던 부분인데 대학에서 10년 특례 학생들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써있는 성실성, 그다음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노력, 끈기 있느라 할까요? 지구력?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의무가 공동체 영향이라는 부분을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세 가지가 원래 우리 어떤 자기소개서에 좀 담겨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을 학생이 제출하는 어떻게 보면 학교 내신 성적 자료, 그 외에도 이제 보면 활동 증명 서류를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아무래도 이제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년 특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위권 대학, 최하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들에 많이 지나가게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공부해서 상위권 대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입학 성적이 이렇게 입학의 필요 성적이 높지 않다고 하는 한양대, 중앙대, 외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특히 위에 보면 중앙대, 한양대, 외대 이 정도에 들어간 학생들은 상위 1, 2%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하게 되죠. 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여 등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학교의 어떤 면학 분위기, 그 학교에 있는 기존의 어떤 국내에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들어온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학습적인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게 학생의 성실성이 얼마큼 되는가. 그 한마디로 이 지구력, 끈기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가. 특히 무엇보다도 어떤 보면 국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어떻게 보면 잘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면 협력해서 공부할 수 있는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 한마디로 공동체 역량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봅니다. 워낙에 많은 그 12년생 학생들이 한국 대학 입학한 다음에 학교 생활 적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뽑았는데 이 학생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않고 그만둔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학교에 열심히 공부에 잘 적응해서 학교에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성실히 공부하고 그 과정을 모두 전환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아무래도 대학이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평가 요소가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이 정도로 해서 12년 등의 대학 입시 공통 전략, 어떻게 이거는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추려 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인 페이지 넘어가서. 자, 출시고등학교에 따른 대학 입시 전략.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영미권 국제학교입니다. 자, 영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표준형의 평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학교 내인 성적, 영미권 국제학교에도 흔히 GPA라는 성적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학교마다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는데, 근데 이제 보면 상대적으로 그 영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주는 내인 성적 이게 좀 약간 공유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는 워낙에 굉장히 많은 수의 국제학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를 이만큼 갖추고 있는 어떤 내실이 있는 그런 국제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소수 학생들만이 다니고 있는 그런 국제학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 또 아니면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의 방침상 내신 성적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속칭 퍼준다라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주는 학교 자체에서 주는 내신 성적 GPA는 공신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미권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학교의 내신 성적에다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까지 더해져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외부의 평가기관이 어떻게 보면 점수를 주게 되는 그런 이제 표준형의 평가시험 아니면 IB라든지 A레벨이라든지 아니면 SAT 같은 이런 표준형의 평가 성적이 아무래도 공식성을 될 수밖에 없죠. 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1순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보통 이제 보면 특히 이제 12년 등의 후기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면 표준형의 평가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원서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전형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준형의 평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보통 이 성적이 나오기 전에 학생은 이제 보통 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추후에 합격한 이후에라도 보면 조건부 합격을 형태로 해서 나중에 표준형의 평가 성적의 최종 성적이 나오면 대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첫째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지원전공 관련 성적,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 보면 서류전형에서 평가율 세 가지가 이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데요. 보통 이제 서류 평가할 때 세 가지 영역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학업 역량이고요. 두 번째가 진로 역량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진로 역량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원 전공과 관련한 과목의 성적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만약에 단순히 점수 자체만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과목만 고른다거나 그다음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 없는 내가 지원하려는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 위주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원 전공과 관련한 과목을 선택해서 그 성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지원 내가 진로와 관련된 어떤 탐구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역량을 어떻게 보면 증명하기 위해서
활동하되 뭐 이것저것 잡다한 활동들 뭐 잔뜩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뭐 잡다하게 많은 활동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것보다 한두 개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한두 개 활동에 집중해서 특히 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집중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특히 나머지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오다 보면 분명한 성과 남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명한 성과 실적을 남기는 그러한 내실 있는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신 학교에 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흔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가 이제 못하 보면 사익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우수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내인 성적 평가가 이제 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GPA가 성적이 좀 잘 안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지 않는데 GPA가 너무 낮다. 워낙 이제 학교가 이제 타이트하고 상대평가를 할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집중돼 있다 보면 당연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GPA가 낮은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출신 학교의 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교의 어떤 학교의 규모, 특히 보면 학생들이 얼마큼 우수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교 출신 학생들의 어떤 진학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화 과목이라고 하는 보통 표준학력 평가 과정이라고 하는 A레벨, IB 이런 걸 얼마만큼 비중으로 그 학교 학생들이 실제 IBDP라면 그걸 이수까지 하게 되는가. 이제 그런 AP 과목을 평균적으로 몇 개 과목까지 학생들이 취득하고 있고 그 결과가 몇 점까지 나오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제가 원래 연민권 국제학교의 GPA가 이렇게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출신 학교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낸다 그러면 그 내인 성적이 GPA가 되면 그것도 보면 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교내 활동 관련된 부분까지도 대학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이트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노력해서 만약 거기서 때문에 동아리에서 어떤 뭐 리더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의견들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표현하면 잘난 친구들이 많이 모이면서 이 친구들을 잘 융합해서 할 수 있구나 이런 능력까지 있구나 할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출신학교 프로필 잘 준비하시는 거 또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밑감이 된다는 부분도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미권 국제학교 출신 학생들의 심의한 등의 입시 전략에 대한 준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제외한국학교라고 하는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입니다. 출신고등학교에 따른 대학 입시 전략, 우리 심의한 등의 대학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자, 출신고등학교에 따른 대학 입시 전략. 두 번째는 이제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니는 학교 종류로서는 해외에 있는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제외한국학교, 이제 보통 KIS라고 붙어 있는 보통 Korean International School이라고 되어 있는 KIS라고 하는 고대 지역명이 붙죠. 이런 이제 한국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케이스인데요. 이 친구들은 학교 내인 성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제외한국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학교생활 기록 학생부 학생이 되게 되죠. 그리고 학생부가 임의로 학교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틀이 한국에서 교육부에서 정한 어떤 그러한 틀에 맞추어서 학생부 학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무래도 또 한 가지 두 번째 보통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국제학교들보다 학생 수의 어떤 좀 많은 어떤 그런 규모 있는 학교인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이제 한국 학교에 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런 한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학교 내인 성적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교 내인 성적, 학교 활동, 학교 교내 활동에 충실해서 흔히 말했을 때 쉽게 말해서 학교생활 기록 학생부가 잘 쓰여지면 학생부가 잘 쓰여진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내신 성적 중요하다는 거, 지나치게 강조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경쟁력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 보면 아무래도 최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수한 학생들 많이 몰리는 꼭 의대학교 아니더라도
보통 학생들이 이제 인기가 많은 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관련 계통학과들, 그 이제 문과에서 간판이라 할 수 있는 뭐 경영학과 이런 데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권 학생들 간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겠죠. 이런 경우에 내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 인증 시험 성적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토플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토플 성적이 잘 나오면 충분한 공신력 가지고 충분한 경쟁력 가지고 대입시 임할 수 있지만 토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한국학교에서만 쭉 공부한 친구들은 사실 점수 받기 쉽지 않죠. 리스닝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토익 같은 경우에는 리딩과 리스닝 두 가지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피킹 라이팅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근데 아무래도 스피킹 라이팅이 없다 보니까 또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토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시험이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나인 성적을 받을 때는 그거는 뭐 쉬울 수도 있겠지만 토익도 유의미한 성적을 거둘 기가 올라갈 때까지는 결코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보통 토익 성적이 900점 정도가 되면 900에서 910점 정도가 되면 이게 토플을 환산했을 때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00점에서 105점 정도의 가치를 인정하거든요. 물론 영미권 국제학교 종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한테 토익은 이제 쉬운 시험이죠. 왜냐면 이게 단문으로 되어 있고 단답형으로 되어 있고 리스닝 같은 경우 특히 호흡이 되게 짧고 되게 간단한 문제도 구성되기 때문에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 성적이 변별력이 약하지만 한국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랑이 스피킹 라이팅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 대학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스피킹 라이팅에 대한 부담을 빼고 토익을 공부해서 이 토익도 마찬가지로 800점대 이상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요. 9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토플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상위권 대학 입시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언어 능력 인증 시험, 중국 같은 경우는 HSK 시험이 있겠죠. 저희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을 보는 그 인증 시험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보면 각 지역별로 학생이 속한 나라에 따라서 그 남미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라든지 여러 지역에 보면 그 지역의 언어를 평가하는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을 보아서 이 성적을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공계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특히 바이오라든지 이런 과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지원하는 과목과 관련된 AP 성적을 추가로 획득하는 것도 도움이 충분히 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권 AP학과에 지원할 때는 좀 다양한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AP만 된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쉬운 흔히 이제 우리 AP 과목 중에서도 특히 수학 관련 과목들 한국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성적을 할 수 있는데요. 누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 말고요. 정말 내가 지원하는 전공 관련된 그렇다고 영미권 국제학교 L처럼 6개, 7개, 8개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 없고요. 내가 지원하는 전공과 직접 관련돼 있는 과목의 성적만 취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개, 2개, 3개 한 개만 해도 되고요. 관련된 과목, 어려운 과목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오 관련된 거였다고 할 경우에 생물, 되게 어렵거든요. 생물 아니면 이제 화학 이 정도 아니면 그 외에 이제 피직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2-3개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히 경쟁력을 알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명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 써있는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안 넘어가네요. 넘어갑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로컬 학교에 있는데 보통 이제 현지 학교죠. 현지에 있는 사립학교일 수도 있고 공립학교일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인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고 이제 공립학교라든지 어쨌거나 현지 학교를 다니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학교에 선정 우리 제2한국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이제 그 같은 이제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공신력 때문에도 중요한데요. 이 현지 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히 한국인이 물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지역의 학교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그래도 문화가 다르잖아요. 부모님이 한국분이시고 한국인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이제 여기서 다문화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고 특히 현지 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보면 학생 수 규모가 이제 우리 보통 국제학교나 제2한국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아봐야 한계가 있지 학생 수의 규모에. 근데 현지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죠. 정말
바글바글. 예, 아무래도 이제 특히 보면 중진들의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옛날 우리 80년대처럼 한 학교에 학생 수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보면 상당히 많은 그 국가대 학교들이 서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립학교에도 그 안에 우수 학교라는 케이스가 많죠. 그 안에서 그 현지 학생들과 그 무수 학생들과 문화적 차이, 배경적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과 맨땅에 맨몸으로 부딪혀서 경쟁해서 그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잘 받으면요. 예를 들어 상중하에서 상위 그룹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현지 학교에서 받은 그 학교의 내신 성적이 엄청난 위력을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입시를 하다 보면 현지 학교 출신 학생들이 처음에는 나는 어떻게 표준의 평가 성적 뭐 언어 인증 시험 성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아니면 또 화려한 액티비티가 없다 활동력이 없다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하는데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학교 성적 우수하면요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받고 좋은 결과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 내신 성적 굉장히 잘 관리하시고요. 그 성적만 잘 나왔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런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라든지 어떤 우리 보통 이제 그 활동 증빙 서류에 낼 만한 그런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 동아리 활동, 뭐 아니면 수상 실적 이런 것들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너무 그걸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현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없다는 거 충분히 대학에서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사회권 대학 특히 그 하위권 대학에서 학생들이 평가하는 입학사정관분들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딱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률적 기준으로 그 학생을 평가할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 성적, 특히 규모가 있는 학생 성적이 실력대로 우수한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서 성적이 좋을 경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여기에 더해서 근데 이제 그래도 뭔가 좀 추가의 성적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현지 언어능력 입증 시험 나오죠. 보통 이제 아무래도 그 현지에서 그 로컬 학교에 하면서 성적이 좋은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현지 언어의 원어민 못지않게 원어민만큼 최소한 수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현지 언어 시험, 능력 시험 되게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왜 이렇게 쉬운 시험 뭐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 뭐든지.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잘 받았던 중요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더해서 정말 이 친구가 현지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 학교 생활에 정말 충실했구나. 당연히 로컬 학교이면서 학교 생활 충실했다, 공부 열심히 했다면 당연히 어떻게 언어 능력도 이만큼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 많은 언어들 있죠. 뭐 중국어, 특히 스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들. 대학에서 이런 언어를 잘 구사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과든지 간에 꼭 몇 명씩을 데리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대학에 왔을 때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언어적인 측면에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바이오 관련해서 내가 이과에서 바이오 관련해서 그런 공부만 했지만 그래 못지않게 그 지역 언어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면 아무도 그렇잖아요. 이게 융합형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 관련된 분야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아카데미한 능력도 있으면서 그 지역의 언어까지 활용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구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 거니까 그런 부분 당연히 대학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죠. 그래서 본인한테 쉽다고 쉬운 시험이라고 해서 준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뭐 그렇죠. 준비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험 결과 만들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아까 제가 먼저 한국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이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물론 그 중에서도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학습력이 정말 좋은 친구들은 뭐 현재 학교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뭐 토플 심지어 SAT 성적까지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되게 특수한 몇 명의 소수의 케이스고요. 이 말씀 드렸다고 SAT 해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래도 영어 능력을 좀 보여주는 필요가 있어요. 국제적인 어떤 인터내셔널한 어떤 그 역량, 능력을 보여주는 데 있어가지고 토플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익 성적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국내 수시에서는 보통 이제 국내 대한민국 내에서 본 토익 시험 성적만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12년 특례라든지 하여튼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서는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 응시한 토익 성적도 활용할 수 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아니 100%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내신 성적에 충실하되 거기에 더해서 내가 활용하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 인증 시험 그리고 영어 능력으로서 영어 시험을 영어 그 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토익 성적 활용하는 또 방법일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신고등학교에 따른 12년 특례 대학 입시 준비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했던 것의 핵심은 그겁니다. 해외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이 있고 그 지역에 맞는 지역에 따라서 교육 시스템도 틀리고 교육 방식도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학교 유형에 따라서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영미권 국제학교냐 아니면 뭐 하여튼 표준학력 평가시로 운영하는 학교냐 아니면 제외한국학교냐 아니면 현지학교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포인트가 틀리고 해야 되는 분야가 틀리고 초점을 두는 분야가 틀립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출신 학교에 따라서 분명히 학생들이 평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기준은 달라집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보다 보면 참편일적으로 모든 그 학교 출신 관계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무조건 SAT AP 써야 된다 라고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쨌건 뭐는 현지 학교 다니면 대학 못 간다 라는 그런 솔직히 말씀드린 경험상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출신 학교에 따라서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어떤 분야에 맞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출신고등학교에 따른 12년 특례 대학 입시 전략, 준비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오늘 시청하신 영상이 해외에서 여러분들 한국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옹대시의 옹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